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요전 시간에 이어서 일단 감염이 되면은 어떤 증상이 있나, 뭐를 할 수 있나, 또 어떨 때 자가격리를 하고 또 어떨 때 그 응급실에 찾아가야 되나, 우리가 어떤 치료제들이 나와 있나,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나, 병원에 들어가면은 어떤 치료를 하나, 또 특히 치료제 중에 우리 백신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고 언제쯤 나올 것 같나, 이런 인포메이션을 한번 나눠보고,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질문해 주신 그 질문을 가지고 아주 그 프랙티컬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오늘. 네,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 입구에 CDC에서 나오는 이 그림이 있죠. 제일 흔한 증상은 발열하고 오한이죠. 근데 그 발열은 이 CDC에서는 100.4도를 이렇게 고수를 하는데, 사실은 그게 되지 않더라도 99.5도 뭐 이렇게 되더라도 오한이 있거나 느낌이 있으면은 그 발열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100.4도가 안 됐다고 나는 열이 없다, 그거는 아니고, 발열이 되면은 되게 그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은 발열이 된 걸로 간주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이 기관지로 내려가서 기침이 나오고 숨이 가쁜 그런 증상이 있고 피로감이 있고 온 몸에 근육에 통증이 있는 게 많이 있는 증상들입니다. 그래서 그것들하고 또 이제 증상이 좀 적은 걸로는 이제 두통, 미각이나 후각을 잃는 것들, 목이 아픈 것들, 메스껍고 구토가 있는 것들, 설사가 난다든지 이런 이 소화기에 일어나는 증상들은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없는 줄 알았는데, 감염되는 사람들 연령이 내려갈수록, 나이가 적을수록 소화기의 증상들이 더 많이 나오고, 심하게 앓는 사람들이 호흡기 증상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. 코비 증상이 있을 때 뭐를 해야 되나, 증상 치료를 물론 해야 되고 자가격리해야 되고 또 검사를 받는 게 좋고, 의심이 되면은, 그리고 정확한 그 추적 자료를 누구한테 어떻게 익스포즈가 됐고 어떻게 또 익스포즈를 해줬나 하는 거, 그런 것들을 우리 단체, 우리로 말하면은 교회나 또 당국에 정확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그 필요한 일입니다. 이렇게 감추거나 그러는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,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아주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 증상 치료는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플루 걸릴 때 아니면 플루 예방할 때 뭐 하나 하는 거, 그 상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은 그게 첫째로 할 수 있는 일이고, 일단은 휴식을 많이 취하고 수분을 충분히 먹고 바이타민 C나 항산화제들, 그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먹는 그 마늘, 뭐 파, 양파 이런 것들 도움이 되고, 또 징크를 감기, 플루 하면은 많이 먹죠. 그거 맞는 얘기고 도움이 되고, 징크를 한국 사람들 어떨 때는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이 부작용이 있으니까 절대로 20mg 이상은 먹으면 안 되고 하루에. 그다음에 소금물로 코와 입을 세척하는 거 병원에 들어가면 하는 건데, 이거를 꼭 해주는 게 좋고, 집안에 있는 이 많이 손이 가는 곳에 세척을 잘 해주는 거 좋고, 또 열이 날 때는 에드빌이나 그 아이부프로펜, 그 약들, 에스피린 종류의 약들은 도움이 안 되고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금물로 하고,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은 타일레놀, 아세타미노펜을 먹는 게 현명한 일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항상 주치의하고 연결을 해서 혹시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생기면은 빨리 조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응급실에 어떨 때 가야 되느냐? 그
생각을 해보면은 숨쉬기가 힘들어지면은 응급실을 바로 가야 됩니다. 숨쉬기가 힘드는 거는 정말로 막 일어나지도 못하게 힘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거나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층계를 한 플라이트를 빠른 걸음으로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숨이 전에는 안 찼었는데 지금은 차다. 그런 게 확실히 다른 게 있으면은 그게 응급실에 가야 될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고 가슴이 아프거나 조여올 때 안 좋은 증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머전시룸으로 가야 되고 그 의식의 혼동이 올 때 또 깨어있기 힘들 때 입술이나 얼굴색이 푸르거나 검을 때 그럴 때는 이머전시룸에 가야 되고 요즘은 그 한 70불 정도 주면은 그 살 수 있는 그 산소 측정기가 있는데 억시미터 손가락 같은 데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93 아래로 있고 올라오지를 않으면은 이머전시룸을 가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 바이러스 감염의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90% 이상이 감염이 돼도 이 아주 가벼운 증상이 있거나 며칠 있다가 한 주일 정도 열흘 안으로 증상이 없어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진행이 이제 더 될 때는 대개는 코하고 이 목에 있는 증상은 별로 없고 바로 기침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예가 제일 많고 폐렴을 일으키기 때문에 기관지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증상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온몸에 있는 ACE2 리셉터들이 있는 그 장기들 폐에 제일 많이 있고 심장에 있고 혈관에 있고 신장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장기들을 이렇게 때리는 그런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증상들 중에 온 몸이 아프고 어떨 때는 그 부분이 특히 그 가슴에 그 통증이 있을 때는 혈전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에 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한 가지는 바이러스 자체가 이 장기를 세포를 상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몸에서 그 사이토카인이라고 이 염증이 생기면은 생기는 그 프로틴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너무 많이 반응을 해가지고 그거 자체가 몸을 또 상하게 하는 그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몸이 빨리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진행이 있겠죠. 지금 미국에서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제일 점점 더 이렇게 알아가는 것 중에 하나는 바이러스들이 혈관 내에 침입을 해가지고 그 혈관의 내면 벽들을 상하게 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혈전증이 생기는 피의 그 침전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들이 생겨가지고 모세혈관들의 이 혈관 혈액순환들이 잘 안 되고 그게 최근에는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브레인에도 오고 신장에도 오고 간에도 오고 심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기들에도 오기 때문에 낫고 난 다음에 회복하고 난 다음에도 이 후유증이 생기는 거는 이 혈관을 건드려서 일어나는 현상이 많이 있다고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몸의 그 반응을 보면은 대개는 이 바이러스를 걸리게 되면 한 2, 3일 내에 항체들이 막 많이 나오고 항체들이 이제 그 잘 이 방어를 해주면은 일주일 이내 맥시멈 한 열흘 이내에 증상들이 대개 다 넘어가고 특히 제일 먼저 열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증상들이 점점 없어지는데 열흘이 넘으면은 이 액티브하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는 거의 다 없어지고 남은 증상들은 바이러스 때문에 있는 것보다는 몸에 있는 그 후유증 때문에 있는 증상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갈 만큼 아파지면은 치료하는 것들이 되게 뭐냐? 그러면은 병원들마다 하는 그 루틴 트리트먼트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되게 요즘 최근에 하는 것들을 보면은 첫째는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대개는 산소 공급을 엑스트라로 이렇게 해주고 숨쉬기가 힘들어하는 사람한테는 NIV라 그러는데 호흡기에 이 튜브를 꽂지 않고 그냥 코로 산소를 하이 플로우로 공급을 해줘가지고 폐가 좀 잘 열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해주고 그것도 감당을 못하면은
호흡기에 걸리게 되고 그 호흡기로 해도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되면은 이 체외 산소 공급기, 에크모라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도 써서 산소를 주면은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회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치료가 그 메인 라인의 치료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수분 공급 바로 해주고 또 등장액으로 코드 세척해주고 바이타민 C하고 징크를 꽤 대량으로 이렇게 IV로 주기도 하고 요즘 병원들마다 거의 다 하는 그 약은 이 혈전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그 혈관을 이렇게 때린다 그랬는데 상하게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오는 그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원에 일단 들어가면은 헤파린을 그 항응고제를 써가지고 그런 거를 방지하고 또 일단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아서 산소 공급이 필요하다 그렇게 시작된 사람한테는 항바이러스제 중에 지금 미국에서 approved 거는 렘데시비어라는 그 항바이러스제를 요즘은 그냥 병원마다 다 쓰고 산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스테로이드 제제 중에 덱사메타손이라는 그 꽤 센 스테로이드인데 그거를 써서 사망률 또 병원에서 일어나는 그런 호흡기에 걸리는 율 이런 것들이 훨씬 줄였다는 그 스터디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한 달 사이에는 스테로이드를 병원에서는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스테로이드 약은 일찍 쓰면은 더 해가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해가 되는 거는 쓰면은 안 되고 병원에서만 아주 안 좋아질 때 쓰는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백신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이 리오프닝으로 해서 오는 이런 그 감염률, 사망률들을 보면은 이 백신이 실제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이 바이러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다 싶은데 백신이 빨리 나와야지 하고 우리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150군데 전 세계적으로 인스티튜션에서 이걸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이 25그 인스티튜트에서 임상 실험을 시작했고 임상 실험이라는 거는 사람한테 주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 아주 희소식이 나왔는데 파이저 회사하고 모데르나라는 회사에서 특히 모데르나에서는 NIH의 NIAID 브랜치하고 같이 실험을 해가지고 지금 이 임상 실험을 맨 마지막 단계에 있는 이 페이스 3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는 샷도 2번을 줘야 된다 이런 그 자세한 데이터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 지금까지 이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던 1년 반 내지 2년은 걸릴 겁니다 하는 그런 그 추측은 다 깨고 굉장히 빨리 생각보다는 빨리 이 백신이 나와서 아마 바라기는 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미국에서 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최근에 이 한 주일 사이에 러시아에서 갑자기 백신을 8월 중에 내놓을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정보를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 보니까 동물 실험도 안 하고 그냥 인체 실험만 그 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고서는 이제 빨리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이게 한 10월 정도에는 나올지도 모르겠다. 그래서 다른 나라들한테 이제 판매를 그때 하겠다고 지금 판매를 해서 시작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얼마나 그 믿을 만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우리 미국에서 스텝을 밟아가지고 하는 이 백신도 연말 전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앞으로 한 6개월 이내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. 사회는 열리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해지는 거는 마스크를 잘 쓰고 우리들 집 밖으로 나갈 때는 언제든지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또 잘 쓰고 있어야 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마스크 쓰는 거를 어떻게 착용을 하나 하는 거를 CDC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한 게 있는데
이 설명한 이유는 이렇게 하고 이 잘못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쓰고 코를 내놓는다든지 마스크를 목에 걸고 다닌다든지 마스크를 반쯤 열어놓고 다닌다든지 또 마스크에 손을 잡고 댄다든지 마스크를 머리 위에 안경처럼 끼고 다닌다든지 팔에 걸고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처음에 이 나라에서 이 마스크가 효과가 별로 없다 생각을 한 이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동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잘 안 된다. 그래서 이거 안 쓴 건데 우리도 여기서 교육이 잘 되고 홍보가 잘 되고 마스크를 바로 쓰면은 효과가 너무 많은 거는 우리 사람들 이렇게 둘 얼굴 있고 비말이 뛰는 거 그 픽처를 상상을 해보시면은 마스크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전체의 그 커뮤니티에 번지는 거를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거를 잘 생각하시고 고려하시고 마스크를 쓰는 거를 성도님들 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잘 해야지 될 이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쓰고 나갈 때 제일 좋은 거는 집 밖으로 나서면서 차에서 내릴 때부터 쓰기 시작을 하고 일단 쓰면은 벗지를 않는 게 좋은데 꼭 지금 강의하는 것처럼 어디 가서 이 스피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벗어놓을 수 있나 그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항상 벗을 때나 마스크를 만질 때는 만지기 전에 손을 씻고 그 다음에는 만지는 부분은 스트링이 있는데 줄이 있는 데를 만지지 앞에는 만지지 않는 게 좋고 어디다 놓을 때는 얼굴 바깥쪽에 있는 면을 바닥에 닿는데 깨끗한 곳에 놓거나 어디 걸어놔서 마스크가 어디 닿지를 않게 그렇게 해놓는 게 아주 중요한데 만약에 어디 갈 때 아무 그런 놓을 데도 없고 접어서 보관을 해야 된다 하면은 이 입에 닿는 쪽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접어서 그 깨끗한 ziplock 같은 데 넣어서 주머니에 넣어서 보관을 했다가 다시 쓰는 게 현명한 이 마스크 착용 보관 방법입니다. 이 시간에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한테서 질문 들어온 것들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고 대답을 한번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. 식당 배달 식품 또 냉동식품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나? 이 감염된 사례는 없지만은 그 자체보다는 만들 때 생긴 문제보다는 그 매매할 때 사람들이 그 만진 그 겉에 있는 봉지들, 백들을 다룰 때 조심을 하고 손을 씻고 이 핸들하고 끝나고 나면은 또 안에 거 내놓고 난 다음에 다시 손을 씻는 걸로 하면은 거기에서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우편물 소포 상품에서 옮길 수 있나? 마찬가지로 사람이 만졌던 그 커버를 잘 벗기고 손을 전후에 잘 씻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벌써 이 시간이 사람한테서 멀어진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서 사온 상품 중에는 병이나 강철로 만든 그런 그 표면이 매끈한 표면이 있는 것들은 가지고 와서 살균제나 비누로 잘 씻어주는 게 좋겠습니다. 밀접 접촉자로 확인된 사람과 접촉한 경우 이거는 감염된 사람과 직접 접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4일간 격리해야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증상이 본인이 있는데 얼마 동안 격리해야 됩니까? 그 증상이 일단 발생한 사람은 증상이 발생한 날부터 열흘이 되고 24시간 발열이 없으면은 격리를 그쳐도 됩니다.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증상이 없는 사람보다 빨리 격리를 그칠 수 있는데 이유는 증상이 없는 사람은 증상이 있는 사람보다도 더 증상 나오기 전에 그 잠복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생각하고는 좀 거꾸로 답이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팔로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수영장, 해수욕장에서 감염된 사례는 있습니까? 지금 보고된 거는 없고요. 이
물 자체는 대개는 그 클로린이 있기 때문에 소독이 되고 그래서 위험도는 적은데 사실은 그 수영장 안에서보다도 나와서 샤워하는 데나 옷 갈아입는 데서 다른 사람들하고 익스포즈 되는데 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세척과 소독의 차이점, 많이 혼용을 하는 말인데 영어에서는 세 가지로 이렇게 클리어하게 있는 것 같아요. 클리닝 하는 거는 그냥 보통 우리 소재하는 거, 더러운 게 눈에 보이는 걸 깨끗하게 하는 거고, 세니타이징 하는 균을 99%까지 없앤다. 되게 세니타이즈 한다는 거 얘기할 때는 우리 손, 살아있는 몸의 부분을 세니타이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99.9%까지 한다는 얘기고, disinfecting 하는 거는 균을 99.999%까지 없앤다.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같은 약으로라도 농도를 짙게 하거나 시간을 오랫동안 익스포즈해서 확실하게 살균하는 거를 disinfect 하게 하는데, disinfect는 대개 살아있지 않는 물체, 뭐 책상이나 의자를 그 살균할 때 되게 쓰고, sanitize 한다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 몸을 세척할 때 그 sanitize라는 말을 쓰죠. 애완동물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나?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기르는 애완동물에서 바이러스가 온 사례는 보고된 것이 없고요. 이 사람에서 애완동물로 이 바이러스가 간 사례는 보고된 게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 바이러스가 서로 오고 가는 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리스크는 위험은 크지는 않지만은 이 본인이 자가격리하는 사람은 애완동물도 한 사람처럼 격리를 하고 지나친 접촉 같은 거는 삼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. 코비드-19하고 독감을 동시에 감염될 수 있나? 가능합니다. 그리고 자주 있지는 않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이 플루가 동시에 감염된 그 사례가 보고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. 그럼 오늘 제일 마지막 질문은 코비드-19이 걸렸던 사람이 재감염될 수 있나? 또 코비드-19 걸렸던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야 되나는 질문이었었는데, 재감염된 경우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된 그 사례 보고는 없고요. 한국에서 코비드-19 걸리고 난 다음에 한 2개월 있다가 그 검사가 양성으로 나온 케이스가 있었는데, 그 사람은 배양에서는 그 바이러스가 배양이 안 됐기 때문에 죽은 바이러스 파티클이 있었던 것 같다. 그렇게 단정을 하고 그 재감염된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, 또 다른 예는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6개월밖에 이 히스토리가 없으니까 그동안에는 재감염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비슷한 그 인포메이션인데, 그럼 걸렸던 사람이 백신이 나오면은 맞아야 됩니까? 하는 그 질문도 이번에 그 아직 pre-publish 그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데, 유럽하고 한국에서 감염된 사람들 그 항체를 쭉 시리얼하게 검사를 해보니까 한 3개월 내지 5개월 감염된 다음에 지나면은 이 항체가 꽤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그런 현상을 봤기 때문에 그 한 5개월,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는 백신이 나오면은 아마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, 그 답은 아마 백신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recommendation이 확실한 recommendation이 나올 텐데, 이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도 다른 그 플루샷 우리 매년 맞는 것처럼 아마 어떤 주기적으로 매년이든지 이렇게 아마 맞아야 될 것 같고, 또 똑같은 거를 맞나 안 맞나 하는 거는 이 바이러스들이 뮤테이션을 해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또 침입을 하나하나에 따라서도 다르니까 그 답들은 아직 그 없는 것들이 있게 되겠죠. 지난 2주에 걸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
그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나눠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에 이 중간에 들었든지 하는 사람도 이 결론이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이 모두 이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백신은 아주 효과적인 백신이 나와서 그거를 한 인구의 60% 이상이 접종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집단 면역 효과라 그러죠. herd immunization이 생겨가지고 이 개인이 보호를 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 전체 나라나 전체 커뮤니티가 커뮤니티에서 이 바이러스가 퇴치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백신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거는 개인 프로텍션도 중요하지만은 이 전 사회를 사회 안에서 그 바이러스를 없애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어요. 근데 마스크를 착용을 잘 하는 걸로 뭐를 할 수 있나 하는 걸 잘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우리 그 미국의 인구의 모든 사람들이 2살 넘은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잘 썼다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이 백신을 60% 이상 맞은 그런 집단 면역 같은 그런 비슷한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쓴다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바이러스 퇴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나라에서 처음부터 CDC, WHO, 뭐 정부에서 이런 모든 데서 이 마스크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제 뭐 정치적인 그런 논란도 되고 그런 거는 있지만은 확실한 거는 이 국민들이 전부가 마스크를 쓸 때 이 동양의 경우에 그 왜 치사율이 감염률이 얕았나 바라보면은 이 한국, 대만, 홍콩 그런 데서 다 얕은 이유는 물론 국가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을 잘 막고 추적을 잘하고 검사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마스크를 쓰는 그런 그 컬처가 잘 돼 있었고 잘 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잘 억제를 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확실히 됩니다. 그래서 우리 늦었지만은 마스크를 잘 쓰는 거를 우리가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주위에 있는 커뮤니티에 잘 도와주는 그 생각으로 이 바이러스 마스크를 쓰면서 그냥 자기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커뮤니티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한다 생각을 하고 또 커뮤니티에 이 마스크를 잘 안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하이 리스크 군이 있는 예를 들면 히스패닉 이 사는 이 우리 교회 근처라든지 흑인이 사는 동네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교인들이 이 마스크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 몇 분들이 벌써 마스크를 댁에서 만드셔가지고 병원이나 또 우리 클리닉이나 이런 데 도네이션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이 마스크는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한 반쯤 걸어온 것 같은데 반도 못 걸어왔는지도 모르는데 이 남은 시간들에 이 교회가 커뮤니티를 향해서 뭘 할 수 있나 하는 것 중에 하나 생각해볼 만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약에 COVID-19 의심이 되는 증상이 생겼다. 그래서 우리 자가격리해야 될 그런 증상이 생겼다 하면은 참 중요한 거는 그 무슨 수치로 생각하고 쉬쉬하고 격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즉각 격리할 만큼 증상이 있으면은 우선은 당국에 또 하나는
주치의한테 그리고 우리 자기가 소속해 있는 단체, 교회 같은 데에다가 보고를 해서 일찍이부터 그 어떤 사람들한테 자기가 컨택트가 됐나 하는 걸 인포메이션을 투명하게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이 한국 커뮤니티에 있으면서 이 문의 오는 사람들이나 환자들을 내보면은 그 점이 조금 약한데 개인의 인트레스트나 이런 거를 떠나서 커뮤니티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다 그래도 증상이 생기면은 10일 내지 맥시멈 한 14일 정도면은 지나면은 그동안에 무슨 뭐 크게 상하거나 죽거나 그런 것만 없으면은 사실은 커뮤니티에서 제일 안전한 사람으로 대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생겼을 때 자가격리를 할 때 알릴 때 알리고 그 단체나 그 커뮤니티에서 잘 매니지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평생에 아직 처음 대해보는 이런 극한 상황이지만은 온 세상에 이런 똑같은 극한 상황이 올 때는 이 사람들이 먼저 두려움을 갖고 거기에 눌려 있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이제 오래 가면은 현실 도피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중앙 성도님들은 이런 이 전 세계적으로 오는 이런 극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왔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고 우리 또 개인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 하는 생각을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또 그 나가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지혜를 구하고 이 바이러스를 이겨나가는 우리 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